보고 계신 아파트는 앞으로 10억이 될 아파트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4억대 단지고요. 지금은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4억대 아파트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 많더라고요.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동서남북 지역별로 선정하였고요. 선정 기준은 500세대 이상, 저층 제외하고 얼마에 거래됐더라 이런 거 말고 실제 네이버 매물이 있는 단지만 선정하였습니다. 어떤 지역이 저평가되었고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쭉 보기만 하셔도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먼저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3대 학군지라고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지는 상계 주공 1단지입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은 4억 9,5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중계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7호선 역세권이라 강남구청역까지 1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쪽 출퇴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병원, 중랑천,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등 인프라도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노후화되다 보니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 단지들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별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신축이 될 때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단계별로 갈아타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담금은 있겠지만 지금 신축이 된다면 20평대 기준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랑구로 가겠습니다. 중랑구는 위치 자체는 좋은데 빌라가 많고 균질성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추후 재개발이 진행되면 지금과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될 겁니다. 소개해드릴 단지는 신내 9단지 진흥아파트입니다. 네이버 매물은 계단식 21평으로 4억 7천에 나와 있고요. 최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6호선 봉화산역 역세권이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서울의료원도 근처에 있어 인프라도 괜찮습니다. 아쉬운 점은 6호선이라 주요 업무 지구까지 환승이 필요하고 재건축 같은 이슈는 조용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드를 모아서 상급지나 큰 평수 점프하기 위해 시작하는 단계에서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같은 21평에서도 계단식과 복도식이 섞여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지는 목동 학원가로 유명한 양천구로 가겠습니다. 강아지 모양의 뒷다리에 있는 항마을 1단지입니다. 최고가 6억 8,500 대비 현재 가격이 30% 정도 빠져있는 가성비 단지입니다. 현재 4억 9천에 나와 있고요.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이 엘베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 내에 차가 안 다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교통이 조금 아쉽고 비행기 소음이나 주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맞은편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 호재가 있고 쇼핑센터와 체육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나 아파트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서쪽을 보고 계신 분들은 광명 하안주공과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광복 현대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호재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재는 3년 내에 실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건 교통 호재고요. 경전철보다는 선호하는 노선일수록 혹은 원래 지하철이 없던 곳에 생길수록 영향이 더 큽니다. 또 개발 호재가 있는데 항마을 1단지처럼 쇼핑센터와 아파트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구축 4구제곱 위주로 소개해드렸고요. 물론 서울에서도 4억대 준신축이나 84제곱 단지들도 있지만 가격이 오르려면 평수를 줄이고 입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공기만 좋은 고라니 입지나 나홀로나 중대형 평수는 가격이 잘 안 오릅니다. 외곽 신축도 난이도가 높아 추천드리지 않고요. 참고로 지방은 대부분 신축 위주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방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3개 지역 추천드렸고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리로 가겠습니다. 서울 동쪽에 위치해 있고 남양주와 인접해 있는데요.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구리 인창주공 4단지입니다. 현재 네이버에 샤시까지 올수리된 매물이 4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복도식이지만 전용 5구, 방 3개고요.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균질하고 초중고가 모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8호선 역세권이고 잠실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의중앙선도 있고요. 주변에 롯데백화점도 있고 롯데마트도 다시 생긴다고 하니 인프라 자체가 좋고요.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아쉬운 점은 노후화되었고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 거리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가격 자체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시구에 있는 동아 삼익 풍림이고 5구제곱 단일 평수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현재 탑층 물건이 4억 6천에 나와 있고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주변 학군도 괜찮습니다. 이 단지는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용인에서 1호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차은우처럼 다시 태어나는 게 재건축이고요. 성형으로 차은우 비슷하게 만드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당연히 재건축이 더 좋겠죠. 보통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요. 1대1 리모델링부터 별동 부지를 새로 짓는 등 단지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분담금입니다. 이 단지도 일반 분양 세대가 적다 보니 분담금 이슈가 있는데요. 그래도 고점 대비 33% 빠진 가격 자체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요. 그래도 4억대에서는 가성비가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영통구에 있는 신성 신한 쌍용진흥입니다. 5구제곱 샤시까지 올 수리된 매물이 4억에 나와 있습니다. 수리 안 된 뒷동은 3억대 후반도 있고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영통역 역세권으로 강남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덕원 동탄선 개통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현재 84제곱 실제 가격은 양도세 부담까지 12억이 넘어갑니다. 입지도 좋고 학군도 괜찮은 편이라 실거주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데 잡음이 조금 있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좋아질 단지라 소개해드렸습니다. 7번째 단지는 안양 동안구로 가겠습니다. 빨간색 지역을 평촌이라고 부르는데요. 평촌은 4호선을 기준으로 평남과 평북으로 나눠집니다. 평남쪽 학원가가 유명하고 평북은 구청, 시청, 법원 등 업무시설이 있어 직주 근접으로도 괜찮습니다. 특히 월곶 판교선이 개통되면 판교까지 15분이라 앞으로 판교의 직접적인 배후지가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4호선과 월곶 판교선 더블 역세권이 될 한가람 세경입니다. 방 2개 51제곱이고 현재 40 포함 올 수리된 매물이 4억 7,500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도 바로 앞이고요. 평촌 자체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라 균질하고 공원, 마트 등 인프라가 좋습니다. 다만 한가람 세경도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데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는 고양시 덕양구로 가겠습니다. 고양시 하면 일산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일산보다 덕양구가 서울에 더 가깝습니다. 소개해드릴 단지는 GTX-A 대곡역 역세권이기도 한 능곡 대림 2차입니다. 네이버에 84제곱 방 3개 화장실 2개 매물이 4억에 나와 있는데요. GTX-A를 타면 서울역까지 불과 13분밖에 안 걸리고요. 대곡역까지 걷기에는 휑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변 능곡 2구역, 6구역이 재개발되어 균질성 자체가 개선될 지역입니다. 향후 GTX-A가 삼성역까지 뚫리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서북 쪽을 염두에 두시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천시청역 주변에 있는 덕유주공 3단지입니다. 현재 로얄층 로얄동 매물이 4억에 나와 있는데요. 역에서 거리가 조금 있지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백화점도 가깝고 주변에 공원도 많아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환경입니다. 경기 서남 쪽을 염두에 두신 분은 양천구에서 소개해드린
광명 쪽 단지와 부천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인천입니다. 인천시청역 역세권인 간석 어울림 마을입니다. 84제곱 방 3개, 화장실 2개 매물이 최고점 대비 30% 빠진 4억 3천에 나와 있고요. 현재는 서울 출퇴근이 쉽지 않지만 인천시청역에 GTX-B가 생길 예정이고 여의도까지 14분, 서울역까지 18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상인천 초교 구역이 완공되면 균질성이 더 좋아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에 있는 단지 한 군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총 10개 가성비 좋은 단지들만 추려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단지는 실거주도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겁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단지를 골라야 되고요. 같은 금액이라도 5년, 10년 뒤에는 몇 억 이상 벌어질 겁니다.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말씀드린 지역이나 특징이 있는 단지를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더라도 가격이 더 오르면 좋잖아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있으면 4억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추후에 상황에 따라 갈아타기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4억이 안 되는 단지들을 사고 팔고 했는데요. 매일 지도 그리고 임장 가고 수도권은 기본이고 전국에 안 가본 단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지만 저처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아타기에도 평생 사고 팔고 몇 번 안 될 텐데 주변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잠깐 도움받고 본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무주택이신 분은 최소한 1주택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은 후진이고 1주택이 중립입니다.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게 좋고 상황에 따라 실거주 한 채도 괜찮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를 요약해보면 앞으로 오르는 아파트는 평수를 줄여서 입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입지 좋으면 방 2개도 괜찮고요. 호재는 3년 내 실현될 게 아니면 플러스 알파 개념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라니 입지나 나홀로나 중대형은 잘 안 오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 뒤에는 몇 억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단지를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